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하루 남았습니다. 워싱턴은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인데요. 무장 폭동이나 테러가 대통령 취임식 날 정말 일어날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탄핵당할 가능성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영기 투파원, 이미 지난주부터 워싱턴이 요새화됐는데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워싱턴은 미 전역에서 모인 주 방위군 2만 5천 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제 뒤로도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취임식을 하루 앞둔 오늘 주 방위군이 중심과 도로 곳곳에 이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과 버지니아를 연결하는 다리 4곳도 오늘부터 폐쇄됐습니다. 워싱턴에 배치된 주 방위군 가운데 2명이 우익 민병대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취임식 임무에서 배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군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군 당국자는 이들 2명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6일 워싱턴에 파이프 폭탄 형태의 폭발물 2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FBI는 이 용의자가 취임식 당일에 비슷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게 말해서 작은 취임식이지 코로나의 친트럼프 시위대에 축제는커녕 어느 때보다 우울한 취임식이 될 것 같은데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취임식 공식 행사는 현지 시간 수요일 오전 11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 반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취임 선서는 현지 시간 정오, 그러니까 한국 시간 새벽 2시 직전에 이뤄지고요. 취임 선서가 끝나고 정오가 되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참석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몰렸지만 올해는 인파가 몰리던 내셔널몰을 아예 폐쇄했고 참석자는 1,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내셔널몰엔 성조기 약 19만 개가 채워졌습니다. 취임식 당일 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이동할 때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펼치던 퍼레이드 그리고 저녁 무도회도 취소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전날인 오늘 저녁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는 점등식에 참석한 다음에 백악관 인근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등을 돌린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의사당 난입 시위대를 도발했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폭도들에게 거짓말이 주입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권력자들에 의해서 도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인물인데요. 이랬던 매코넬이 상원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상원의 경우에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공화당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 찬반에 대해 공개적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코넬의 이 같은 입장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하루 남기고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일부가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모더나 백신 사용을 긴급 중단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작용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의료진 6명입니다. 모두 접종 직후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Probably like 10 minutes into the shot, I started to feel pain underneath my ear. And then my heart was racing. My tongue had started to swell and become numb. 이들이 맞은 백신은 동일 라인에서 생산돼 1월 5일에서 12일 사이 공급된 33만 회 분량입니다. 모더나 측은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생산물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접종을 중단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더나 백신의 접종을 일단 중단하고 다른 제품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사망 5명을 포함해 13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Det viktig å huske at det dør ca. 45 personer hver dag i sykehjem i Norge, slik at det ikke gitt at dette representerer noen overdødelighet eller at det noen årsakssammenheng. Men det kan tenkes. 유럽 보건당국은 부작용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중단이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여름까지 유럽 성인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회원국에게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7명을 기록해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오늘 확진자 수는 4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로 노래방 같은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텔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흘 전 1명이 확진된 뒤 6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통로에도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운 구조였으며 샤워실, 화장실, 주방을 공동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77명. 전날 같은 시각보다 29명 많아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어제 386명보다 늘어난 4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 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재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우려하는 곳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노래방입니다. 침방울은 2m 정도 날아가 떨어지는데 노래할 때는 5마이크로미터 미만 에어로졸이 나와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비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것도 많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공기 중에 좀 더 오랫동안 부유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5월 인천 노래방에선 환자가 머물던 방 맞은편과 대각선 방 등 다른 방에 5명이 감염됐습니다. 문을 열어 환기하는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에선 공기 중에 물을 뿌려 부유하는 침방울을 떨어뜨린 뒤 표면 소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가족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신상을 파악한 문건 수십 건을 보고받았지만 죄는 아니다. 또 구조 실패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는 위선의 지시는 부적절했지만 역시 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어느 명언이 떠오릅니다.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세월호의 의혹들, 설득력 있는 결론인지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서울 동부시립병원. 검은 양복 차림의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유가족 김영호 씨에 대해 캐묻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유가족들을 뒷조사해 최소 48건의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검찰은 모두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미행이나 도청 같은 수단을 쓰지 않았고 이 정보를 퍼뜨리거나 유가족을 압박하는 등 악용하진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가족 사찰 문건을 600여 건이나 작성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를 35차례 보고받은 청와대는 마찬가지로 모두 무혐의.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한 듯 하다고까지 적혀있지만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 등 윗선이 사찰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해경 정장의 구속영장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장관과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특정 사건의 영장 청구 과정까지 관여한 중대 혐의였지만
검찰은 서면 조사만 거쳐 단순한 의견 전달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감사하는 감사원에 외압을 넣은 의혹 역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빠르면 오늘 일부 개각과 함께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진표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합류하게 되면 여권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데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으로 야권은 오히려 더욱 어수선해진 모습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4~5개 부처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이 다음 주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MBC와의 인터뷰에서 개각 시점을 오늘과 내일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개각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개각이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정부에서 나와서 선거에 뛰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박 장관과 우상호 의원 외에 제3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곧 불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여당 경선이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퇴임이 임박한 박 장관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소회를 밝혔습니다. 매우 중소기업인들에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을 많이 쏟아서 좀 많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을 야권 전체 개방해 자신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리 당 후보 선출이 우선이고 단일화는 그 다음이라고 거부했는데 경선 개방이 사실상 안 대표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